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 협상도 하긴 하는데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들이 올해 연말 주가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UBS 에드 야데니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그동안에 분류가 되어 왔는데, 올해가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경기 침체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CNBC는 강세론자에서 최근에 약세론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야데니는 지금 한 S&P 지수 올 연말 전망치를 한 4천 정도로 봤는데 오늘 새벽에 4,259 정도로 조금 빠졌죠. 시티그룹도 최근에 올해 S&P 지수 전망치를 5,100에서 4,700 선으로 낮췄고 에버코어도 마찬가지로 4,800 정도로 낮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티도 그렇고 에버코어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국면이고, 그리고 또 경기 경제 기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따라서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걸 덧붙였습니다. 에버코어의 줄리안 엠마뉴엘 수석 전략가는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사는 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미국 증시 약세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 팀이 지난 비즈니스 인사이더 지난 7일자에 분석을 했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팔아라,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윌슨 애널리스트는 연준 풋은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주가가 훨씬 더 빠져야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6주에서 8주 정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윌슨은 약세장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위험 증가라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가 엄청나게 강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역풍도 있고 또 연준의 긴축 기조,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하고 영업 효율성 같은 요인에 잘 살펴서 종목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보다는 잠재적 승자를 택할 수 있는, 승자가 될 가능성은 훨씬 줄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리스크를 줄인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오늘 새벽에 조금 좀 주춤하는 듯한데 지금 강세 기조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T3 라이브하고 스캇 리들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석유 가격이 증시 바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떨어지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 원유 수입이 금지되고 그래서 유가 상승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바닥이라고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아직도 하방 추세인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CFRA의 샘 스토벌, 이 사람 얘기는요, 대부분의 원유 가격이 주식 시장하고 큰 상관관계는 없지만 단기간에 이게 급등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1970년 두 번의 오일 쇼크 때도 그랬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증시가 랠리를 보이려면 유가가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4월 랠리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바닥을 쳤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저점을 찍은 것 같지만 조정 기간을 지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또 덧붙였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매튜스 시장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주식시장에 물론 위험 요소인데 이 고유가가 전만큼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이 증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여파, 이게 장기적인 여파가 결국 경제하고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충격, 이거를 좀 보고 너무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이 불안감이 크죠. 월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불안감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2월 미국 CPI가 7.9% 4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죠. 예상했는데 지금 뭐 예상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그랜드 소튼의 그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사람은 오늘 새벽에 올해 봄에 이 미국 CPI가 9%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뜩이나 지금 인상에서 뒤처져 있는데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뭐 다들 아시지만 미국 채권 시장의 인플레 전망을 가늠하는 그 주요 지표가 10년물 손익분기 금리죠. BEI. 이게 지난 8일에는 2.84%까지 치솟았죠. 그래서 물가채 발행되고 나서 발행된 게 시작한 게 1997년인데 가장 높았죠. 이런 가운데 지금 월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들이 점점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핌코 공동 창업자였죠. 빌 그로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그 CEO. 이 사람은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죠. 두 사람은 올해 미국의 그 인플레가 뭐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야누스 헤치우스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연준이 7차례 25bp 인상할 거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면서 기본 금리 경로에 대한 위험이 더 커졌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격 충격이 인플레 기대치를 누르지 못하면은 연준이 앞으로 25bp가 아닌 50bp 인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서는 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하고 함께 그 금융시장 불안감을 반영하는 그 지표가 있죠. 그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 이게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가장 낮은 등급,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간을 그 비교한 BBD 등급 커브인데요. 이거를 잘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1.69%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인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두려움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캐시 보스탄칙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가 유가를 포함한 대규모 상품 공급 충격하고 씨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인플레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시장이 더 많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로이드 홀트 그룹의 그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빠르게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 느린 성장하고 더 지속적인 인플레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그 공포, 그 다음에 이 투자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그거 같은 맥락에서 스크루플레이션, 이게 스크루 하면 아시겠죠? 짠다는, 쥐어 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2012년 정도에 그런 얘기가 돌다가 이제 처음 한 10년 만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돼 있고 서민들이 그나마 유일한 재산인 주택 가격은 지금 뭐 좀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주가도 정체되어 있고 하니까 쥐어 짜니까 특히 중산층이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스크루플레이션 얘기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현금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종목을 사라. 이게 이제 마켓워치가 지난 7일 예전에 그 버핏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핏이 2014년 그 러시아의 크림반도 그 침공 때 인터뷰를 했는데 큰 전쟁 때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현금 보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942년에 그 거시적 인연이 참 안 좋았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종이 조각, 이 사람이 이제 돈이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 조각보다는 앞으로 50년 정도 생산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해서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미스터 블론드라는 블로거가 있죠. 이 사람이 추천한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주식 플레이북도 그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그 다음에 닥터 호턴, 이거 주택 업체죠. 그 다음에 NVR, 자동차 부품 회사인 그 제뉴인 파 등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멕스, 비자, 마스터카드하고 넷플릭스하고 틱톡. 짐작하시죠? 최근에 러시아 비즈니스 일제히 다 뺐죠. 이 종목들도 추천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월가 투자은행들이 추천한 종목들도 CNBC가 지난 9일자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애플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가 또 $210를 제시를 한 걸로 소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지만 여전히 IT 하드웨어에서 우리한테는 토픽이다. 바클레이즈는 아마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넷플릭스 조금 많이 빠졌죠. 웨드부시는 그 넷플릭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높였습니다. 웨드부시 그 진단은 이렇습니다.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여전히 스트리밍 업계의 선구적인 입지가 있고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 전쟁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커졌는데 골드만삭스는 유럽 노출이 낮은 미국 내수 종목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GDP가 최대치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그 충격 때문에 침체 직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카테고리 해당 그 종목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 추천하는 종목으로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하고 타깃, 버라이즌, 그다음에 AT&T를 거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노출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라 하는 게 이제 부킹홀딩스, 그다음에 이베이, 메타플랫폼스를 거명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그 마이클 블룸 애널리스트는 유틸리티 관련 주식이 그나마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블룸 애널리스트 얘기는 전기하고 가스, 그다음에 유틸리티 종목이 그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한 방어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그 시황 속에서도 그 상당한 배당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올해 들어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샘프라 에너지를 거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애트모스 에너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익셀린 그리고 엑셀 에너지 같은 걸 거명을 했습니다. 특히 샘프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본인 유틸리티 종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CNBC는 그 미국 은행주가 우크라이나 전쟁 타격이 가장 클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8일자 분석인데요. 미국 은행주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에서 그 미국 그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BW 은행 지수를 지적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이제 지난 2월 20일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13% 정도 빠졌다. 이게 이제 같은 기간 S&P는 한 3%, 나스닥은 한 5% 빠진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익스포저가 특히 커서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달하는 걸로 충격이 특히 크다고 했는데 시티 외에 다른 주요 월가 은행들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이쪽 진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이것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줄어든 게 아니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그 미국 성장하고 금리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금리하고 성장 전망에 그 가하는 불투명성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그 지금 영업 전망도 갈수록 불투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주의 그 주당 실질 순자산 비율 이게 지금 현재 한 1.6배에서 1.8배 정도 거래되는 상황인데도 뚜렷한 밸류의 백업은 없다는 겁니다. 푸나왈라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부담도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면서 지난 50년의 추이를 보면은 은행주들은 인플레가 서서히 올라갈 때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에 지금처럼 급등할 때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 따라서 대출 증가나 금리 상승으로 은행주가 혜택을 보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 게 선결 조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또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시장 변동성 엄청납니다. 뉴욕 증시의 그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그 마이크 무시오 CEO 얘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휴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또 반면에 두려움도 크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찰트 슈왑의 그 앤 손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도 지금 양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일 수 있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알리안스 쪽에서는 그 2월 그 미국 CPI가 더 올라간 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크게 확대시켰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양방향 변동성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감안을 하고 움직이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그 권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